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제리젤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제리젤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리젤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예, 말씀하세요. 긴장 많이 되시죠? 그냥 뭐. 별로 안 돼요? 예, 별로 긴장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네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네. 춘천에서 겪었던 이야기일까요? 예, 제가 한때 춘천에서 좀 살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있었던 이제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제리가 젤리죠? 저는 지금 이제 입시 과외도 하고 있지만 시나리오랑 드라마 대본을 쓰고 있어요. 그것까지 하세요? 예, 원래 이야.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돌비 공포 라디오를 알게 된 게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다가 자료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네네. 근데 이제 보면 뭐 무서운 얘기도 있고 감동적인 얘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주 듣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인천에 사는데 그때 한동안 이제 춘천에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들이 생각이 나서 이런 이야기도 해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춘천에서 언어 영역 입시 과외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춘천이랑 아시겠지만 화천에는 군부대가 되게 많잖아요. 거기 되게 유명한 군부대가 있죠. 뭐 이모모 부대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장교 자녀들을 가르쳤거든요. 예. 근데 그 해에 굉장히 추웠었어요. 그리고 겨울에 춘천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렸었고 영하 27도까지 내려갔었으니까 엄청 추웠던 때죠. 근데 이제 그 초겨울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그냥 뭐 남들이 못 보는 거 가끔 보고 그러고 살아서 그냥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어우러져 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니까 뭐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거 오죽하면 이렇게 세상을 못 떠나고 떠돌까 막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뭐 약간 무뎌진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아무튼 그때는 춘천이라는 데 많이들 가보셨겠지만 춘천이 10몇 년 전만 해도 대형 마트가 없었어요. 롯데? 뭐 이름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트가 처음으로 석사동인가에 하나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긴 했는데 사실 그 동네를 빼면은 옛날에 뭐 한 차로 5분, 10분만 나가도 뭐 산, 논, 밭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뭐 춘천 호수, 강, 댐 이런 데가 춘천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거기에서 수업하면서 잘 살고 있었죠.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런 지금도 그렇지만 아파트 이런 데보다는 뭐 주택, 재래시장 이런 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춘천에서도 집을 얻을 때 그런 이제 번화가 쪽 말고 원주민들이 살던 동네에다가 집을 얻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어디였냐면 지금의 버스터미널이 아닌 예전에 있었던 구 버스터미널에서 한 블록 정도 안으로 들어가는 동네였는데 그때 이제 춘천이 막 개발될 때였는데도 그 동네는 외양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원주민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 농사를 짓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시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집을 얻고 그 골목이 길었는데 그 골목의 끝에 이제 고모집이라는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모집이 이제 제가 단골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이 끝나고 가서 김치랑 뭐 잔치국수, 어떨 때는 소주 한 잔 이런 거를 꼭 마시는 이제 방앗간 같은 곳, 맛있겠다. 이제 그런 곳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 내외랑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뭐 대여섯 번을 들리는 그런 집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차를 세워놓고 고모집에서 술 한잔 하고 집을 들어가는데 이제 날씨가 좀 눈이 오기 전에 그 스탄한 날씨 아시죠? 그런 날씨였는데 제가 그 집을 가려면 골목을 중간쯤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커브를 돌기 전에 굉장히 오래된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게가 할머니가 혼자 하시는 곳이었는데 이제 뭐 시골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데 있으면 동네 사람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낮에는 할머니들, 뭐 할아버지들 뭐 평상에서 수다들 떨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참견하시고 아는 척하고. 근데 이제 저는 서울에서 어쨌든 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머리가 보라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어르신들이 볼 때는 제가 좀 이상한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어색한 게 싫어서 어르신들한테 여름이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드리고 뭐 겨울에는 호빵들 사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졌거든요. 이제 할머니들이 뭐 야 너 머리카락 그거 가발이냐 막 이러고 너 서울에서 왔다며 너 집에서 쫓겨난 거지? 막 이런 농담도 할 정도로 친해졌는데 그날 술을 마시고 골목을 딱 걸어가는데 전봇대 아래 어떤 여자애가 서 있는 거예요. 나이가 6살? 6, 7살 정도? 근데 그런 경험들 있으신 분들 있겠지만 왜 애들이었을 때 장난치고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쫓아내잖아요. 너 집 나가 이러고. 저도 몇 번 나간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술 마시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애가 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도 한잔 했겠다. 가서 아는 척을 했죠. 야, 너 거기 왜 서 있냐. 이렇게 추운데. 감기 걸린다. 빨리 집에 들어가라. 그런데 얘가 저를 이렇게 쓱 올려다보더니 씩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쟤는 춥지도 않나? 그리고 이제 정신을 번뜩 차리고 보니까 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가 금방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원래 좀 뭐가 보이는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긴장이 풀어져서 뭐 이렇게 막 나오는 대로 짓거리기도 하고 뭐 안 보이던 것도 더 잘 보이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순간 이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얘 사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막 들으니까 그때 이제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후다다닥 집을 들어가서 소금을 막 들고 나와서 막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술 마시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집을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자애가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인 거예요. 왜 옛날에는 여자애들을 이렇게 사발 씌워가지고 똑단발 자르잖아요. 그런 단발에다가 옷차림도 여름 옷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뭐 내가 술 마셔서 헛것을 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또 까먹잖아요. 또 고모집에 들려서 잔치국수랑 술 한잔 하고 들어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 애가. 여자애가.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술 한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야, 너 빨리 가. 너 여기 어디라고. 여기 너 있을 때 아니니까 빨리 집에 가라. 그랬는데 그때는 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신발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신발을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니네 엄마 누군데 어디 사는데 아니 왜 애한테 신발을 안 주고 그래. 그랬더니 얘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사줄까? 너 그럼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고개를 왜 애들 이렇게 입 쭉 내밀면서 고개를 탁 숙이더니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순간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제가 2번째 봤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제 스타일을 보니까 요즘에는 아니니까 고무신을 사줘야 되나? 아니면 운동화를 사줘야 되나?
이렇게 네.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며칠 후에 그 애가 누군지 제가 알게 됐어요. 걔가 누구냐면 이제 모처럼 이제 수업이 일찍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게빵 그 가게에서 맥주 한 캔이랑 라면이랑 과자를 사려고 들렸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할머니 몇 분이 집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저 왔어요. 라면 좀 주세요. 이러면서 방문을 확 열었거든요. 네. 근데 눈에 확 띄는 게 그 옛날 TV 이렇게 안테나 있는 TV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신발이 한 켤레 있는 거예요. 꽃신 같은. 애기 신발 같은. 근데 순간 나도 모르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신발이 저건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나 추운데 나 집에 말고 여기 할머니네 집에서 라면 먹고 가면 안 돼? 그랬더니 그래 들어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라면을 끓이는 동안 다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 TV 위에 꽃이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있던 할머니 하나가 라면 끓이는 할머니 눈치를 딱 보면서 저 할망구 딸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어릴 때 물놀이를 갔다가 죽었대요. 근데 이제 홍천에 팔봉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팔봉산 아래 계곡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거기를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애는 못 건지고 그 신발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이 새로 사줘서 그날 이제 생일인가 그래가지고 새로 사줘서 그날 딱 하루 신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딱 얘기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걔가 말하는 신발이 이건가 보다. 그래서 이 엄마 집 근처를 배회하면서 얘가 못 떠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거기다 대놓고 할머니 내가 사실은 말이야 얘를 만났는데 걔가 신발을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어디서 미친 별소리를 다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모른 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할머니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왕자들도 신발을 신겨서 보내야 된대. 그러면 못 떠난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할머니 딸 못 떠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제 뒤통수를 내 딸한테 탁 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고 이 망할 뭐라고 어디 터진 입이라고 그런 말을 하냐고 막 그러시더니 저거라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그 어린 거를 보내고 그러면서 말을 못 이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내가 잘못 말했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날 막 후다다닥 뭐 잘 먹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와가지고 집으로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애가 전봇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모른 척을 하고 고모 집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고모 집 내외랑 친하니까 술 한잔을 같이 셋이서 하면서 고모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본 얘기랑 그 신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모가 그러는 거야. 그 세월이 얼만데 그 애가 얼마나 기다렸을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선뜻 누가 할머니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셋이서 묵집바 해서 진 사람이 얘기하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날은. 근데 한 며칠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포기를 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굉장히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무릎까지 눈이 찼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못 가지고 가고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집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 여자애가 전봇대 아래에서 물끄러미 서 있는 거예요. 진짜 환장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아는 척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냥 가기는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내가 니네 엄마가 누군지 알았다. 근데 그 신발 안 줄 것 같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그랬더니 얘가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그냥 다른 말은 안 하고 그거 줘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슈렉 고양이 눈빛 있잖아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니까 내가 어떤 사명감 같은 게 막 생기더라고요. 도와줘야겠다. 예. 그래서 좀 달랬어요, 처음엔. 언니가 예쁜 새로운 신발 사줄게. 그랬더니 고개만 흔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래, 내가 말을 해볼게. 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밤새. 그리고서는 밤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날 이제 수업을 가기 전에 맘먹고 그 가게를 갔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전에 있었던 일도 있고 하니까 고운 눈으로 안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모른 척하고 할머니 뭐 저 이거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마침 그날은 할머니 혼자 계셨어요. 너무 추운 날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할머니 나 할 말 있는데.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를 탁 쳐다보고 대답을 안 하세요. 네. 할머니 내가 사실은 말 안 했는데 이러면서 아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이제 그 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너무 의외로 할머니가 담담하게 그냥 놀라지도 않고 그냥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얘기를 하고 뭐라 했냐면 근데 그 신발이 걔는 꼭 그걸 가지고 싶대. 내가 이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했냐면 사실 그 신발이 걔가 굉장히 어렵게 사셨대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아이가 그러니까 유복자였던 거야.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딸을 낳았는데 가난하니까 제대로 이제 뭐 먹이거나 입히거나 이런 걸 잘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리니까 친구들이 신은 예쁜 신발 이런 걸 보고 자기도 사달라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못 사주다가 생일이니까 모으고 모아서 그 신발을 하나 사주신 거예요. 근데 딱 하루 신고 아이가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쨌든 할머니가 믿든 안 믿든 뭐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해도 좋은데 걔는 그거 줘야지 간대.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무 말 않고 계시다가 그럼 줘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애미가 돼가지고 애미 노릇도 못했는데 애가 달라는데 그 줘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려면 더 추워지기 전에 줘. 애 발 시려. 그리고서는 좀 너무 이렇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후다닥 나왔어요. 괜히 이제 뭐 뻘쭘하기도 하고. 예. 좀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았어요. 근데 그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저도 얘가 이제 안 보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무방비 상태로 집에 차를 딱 세우고 들어왔는데 애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얘가 깜짝 놀랐죠. 근데 얘가 옛날 가로등 불빛은 굉장히 좀 흐리잖아요. 근데 불빛 아래 신발만 이렇게 내미서서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나 신발 줬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진짜 예쁘다. 너 신발 정말 예쁘다. 그 신발 신고 좋은 데 가야 돼? 그랬더니 언니 고마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도 좋은 데 가고 엄마 건강하게 지켜줘야 돼. 그러고서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안 날 수가 없죠. 괜히 막 할머니 가게에 못 갈 것 같고 막 이랬는데 그 다음날 할머니가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 오는데 막 오더니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고 갔더니 방 안에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신발은? 그랬더니 그 강에 가서 그 신발을 태워서 강에 뿌려주셨대요. 예. 그러면서 나보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울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이틀 후인가? 예. 집에 가는데 걔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뭔데? 뭐야? 그래서 야, 너 안 갔어?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러더니 전해줄 얘기가 있어서 잠깐 들렸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전해줄 얘기? 그랬더니
언니가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줬으니까 나도 언니한테 좋은 일을 하나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근데 이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번쩍 깼는데 내가 꿈을 꿨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참 좋은 데 갔나 보다 이랬는데 며칠 후에 화천에서 수업을 하고 나오는데 화천에서 춘천을 넘어오는 길이 두 개가 있어요. 예. 하나는 버스가 다니는 좀 완만한 길이고 하나는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가 이제 전부 이렇게 터널이 뚫렸는데 제가 거기 있을 때는 그냥 꼬불꼬불꼬불한 그 산길, 그 산길을 넘어오는데 눈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뭐 됐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올라갈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니까 막 올라가서 이제 거의 춘천으로 내려갈 쯤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긴장감이 딱 풀어지잖아. 이제 산을 내려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게 이렇게 보면은 직선 코스인데 길이 옆으로 휙 이렇게 약간 휜 거예요. 거기서 제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차가 5바퀴를 돌았어요. 정말 휙휙휙휙 이렇게 돌아서 이쪽 편에 가서 부딪혀가지고 반대로 가드레일 쪽으로 받고 쭉 내려간 거예요, 차가.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가드레일을 타고 내려가면서 바퀴 2개가 빠진 거예요. 근데 그쪽이 뭐냐면 소양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소양강으로 떨어져서 전 죽었겠죠. 그렇죠. 예. 네, 바퀴 2개는 이미 빠졌고 근데 그렇게 됐는데 엔진이 안 멈추는 거예요. 차가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 놀랬죠. 근데 그 산길에 그때가 밤 12시가 넘었었는데 이제 사람이 거의 없을 시간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뒤에 2-3대의 차들이 오면서 서더라고요. 서서 막 그분들이 이제 사고 신고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차를 뺐는데 네. 제가 분명하게 본 게 뭐냐면 제가 5바퀴를 돌고 미끄러지면서 제가 나 이제 죽었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순간 그 여자애가 보였어요. 그 가드레일에서 내 차를 밀더라고. 도와줬다. 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느끼면서 내가 이 5바퀴 도는 게 사실은 몇 초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 5바퀴를 도는 동안 진짜 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면서 나 이제 죽었구나 딱 이 생각을 했는데 걔가 딱 보이면서 이렇게 차를 탁 치는 순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어떻게 온지 모르게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말은 한 건 아닌데 그 아이가 그 반짝반짝 그 에나멜 구두라 그러잖아요. 예. 그거를 신고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잠에서 깼는데 정말 이 안전띠 한 자리 그대로 멍자국이 이렇게 쫙 났었어요. 근데도 저는 살았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이고, 그렇죠. 이걸 한번 귀신도 깨달은 도와요. 사건이었죠. 예. 그럼요. 진짜로.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확실히 제리젤리님께서 이런 걸 보시니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던 거지. 안 보이면 도와줄 수도 없이 계속 그 자리에 그쵸.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만 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그 아이의 신발이 되게 선명하게 생각이 나요. 네. 그 똑단발이었던 그거하고 얼굴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네. 제가 궁금한 건데 이게 네. 대부분 물귀신이라고 하면 네네. 밖으로 못 나온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수살기는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그렇죠. 거기에 네. 얽매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어떻게 그 아이는 나와 있었을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강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그 홍천의 팔봉사나 거기 해마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수살귀라기보다 그 아이는 이제 물에 빠져 죽으면서 너무 어리니까 네. 그런 귀신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악귀처럼 저도 그 공천강해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갔을 때도 사실 사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떠내려간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한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수살기와는 별 상관이 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불쌍한 아이잖아요. 그 할머니도 아. 너무 힘들게 사셨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겠네요. 아, 진짜 이런 영의 세계가 있구나. 이걸 확실히 또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발은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네.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모 꿈에 할머니가 오셨는데 야 근데 내가 신발이 없다 이러시더래요. 네. 그래서 이모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돌아가실 때 다 태워드렸는데 이 말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가지고 너무 이상하다 해서 이제 여쭤보신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아 니네 엄마가 즐겨 입던 옷을 다 태웠는데 생각해보니까 고무신을 안 태웠다. 오.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네. 이 신발이라는 게 되게 참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의미가 없는 게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신발을 안 신고 밖에 나가진 않잖아요. 그쵸. 웬만해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살아생전에 대부분 신발을 신고 이동을 하는 그런 느낌일 네네. 텐데 죽어서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리고 생각도 아무래도 하고. 이제 더 의미가 있는 신발들이 있잖아요. 그쵸, 애착이 가는. 예. 그래서 그 아이한테도 그 신발이 그런 신발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오늘 이야기가 슬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네. 여러 감정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네네. 제리젤리님이 또 좋은 일을 하셨으니까 또 귀신도 도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여러 저도 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동적인 좀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네요. 그리고 네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또 차차 많이 네.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야기도 네네.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어요. 왜냐면 분명히 그냥 무서울 법도 했을 텐데 귀신이라는 존재를 봤을 때는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화를 해서 어떤 또 한을 풀어줄 수 있었던 그 신발 때문에 못 올라갔던 너무 안타까웠던 한 영가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한두 번 보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니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